자, 그러면 뉴욕 증시 지수별 흐름은 좀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도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10일 글로벌 마감상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글로벌 증시는 달러 초강세의 영향에 계속해서 하락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약세를 보였었고요. 이날 약세로 인해서 다우 지수는 올해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고 S&P 500 지수는 50일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날 1.85% 밀리면서 18,000선, 17,662포인트선까지 내려갔고요. S&P 500 지수가 1.7% 밀리면서 2,044포인트의 종가를 썼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67% 하락에 동참했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 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달러 초강세가 이날 영향을 미친 재료였었는데요.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1% 급등하면서 12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간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오는 17일에 열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진 것이 발목을 잡았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ECB 통화정책회의, 여기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게 되면서 달러 강세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고용지표 호조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날도 졸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1월 신규 고용 역시 전월치보다 증가한 것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는 우려감으로 힘을 실리게 했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도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차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이 이날 악재로 작용됐습니다. 1.85% 밀리게 되면서 다우지수는 17,662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이날 올해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호실적 종목이 바닥을 지지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모두 하락 시세 우세했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금융주, 반도체 기술주가 부진한 것이 발목을 잡았었고요. 상품 가격 약세로 인해서 원자재 종목들도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7% 밀리면서 2,044포인트 선에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하루 동안에만 역시 1.67%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신제품 공개를 했던 애플, 여기에 대해서 혁신은 없었다는 비관적인 시각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이날 2% 애플이 하락폭을 키웠었고요. 그 밖에도 반도체 기술주들이 대체로 부진한 양상 나타났습니다. 4,859포인트 선, 4,860포인트 선을 하회한 채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감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달러 강세가 증시 악재로 반영됐는데요. 이 같은 증시 급락의 공포지수는 10% 이상의 급등 양상 보이면서 불안한 흐름이 조성됐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큰 낙폭을 나타냈는데요. 로이터 통신을 포함한 주요 외신들은 모두 달러 강세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인데요. 로이터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Wall Street falls 1% as dollar strength raises profit fear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은 이날 증시 하락이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이날 1%대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지난 5거래일 중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 무려 3.3%나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구체적 통화들을 살펴보면 이날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한때 유로당 1.07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화에 관련해서도 달러당 122.02엔까지 오르면서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달러 강세가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최근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로이터 통신은 이와 같은 달러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솔라리스 그룹 수석 투자 책임자인 팀 그리스키는 이와 같은 달러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달러 강세로 인해 국제유가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블룸버그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rude falls to one-month low as gluts in growing. Dollar gai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WTI 가격은 3.4% 하락하면서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런던 거래소에서 이 브렌트유 가격 역시 3.7% 하락하면서 큰 폭의 낙폭을 나타냈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것이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 우위에 대한 이 두려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날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단기 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원유 공급 과잉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정보청은 이날 미국의 올해 원유 생산 규모를 2014년의 하루 평균이었던 865만 배럴보다 늘어난 935만 배럴로 정했는데요. 따라서 이 공급 우위 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휴슨 CMC 마켓 시장 전략가는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월에 잠깐 반등으로 유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지만 다시 우려감이 제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각 개별 종목들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종목별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입니다. 이날 1개 종목 주폭만이 선방했고요. 나머지 24개 종목이 일제히 낙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항공 제조업체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인텔과 IBM 등 IT, 그리고 금융주와 보험, 엔터, 유틸리티, 통신, 소매 판매 종목까지 일제히 내림 시세 기록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그 전날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이날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고요. 차익실현 매물 쏟아지게 되면서 3.5%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인텔이 추가적으로 3% 밀렸고요. 이날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IT 종목들 모두 밀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금융주인 골드만삭스와 이 JP 모건 체이스 모두 2%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카드사도 부진했습니다. 비자카드가 2%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7%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통신주 두 종목 AT&T와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추가적으로 1% 이상 밀렸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의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전 섹터가 부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부진했던 쪽이 바로 금융주였었는데요. 이날 2% 이상의 낙폭을 기록한 쪽 바로 금융주였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역시 기술주, 반도체 종목들도 2.01%의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자본재와 산업재, 그리고 소매 판매, 에너지와 나머지 헬스케어 종목까지 모두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호실적주 가운데서 오늘 장에서 아주 선방했던 종목 바로 의료업체인 얼반 아웃피터스인데요.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S&P 500 지수 가운데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줬었고요. 이날 호실적의 11%의 급등 양상 이어졌습니다. 44달러 6센트의 종가 형성됐고요. 이어서 내린 쪽에서 에너지 섹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이 유가도 계속해서 내림 시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전거래일 대비 3% 큰 낙폭을 기록했었고요. 이에 따라 에너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체사피커 에너지, 다우지수 내에서는 엑손모빌, 쉐보론 텍사코 모두 1%에서 2%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쉐보론 텍사코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같은 유가 하락 부담에 따라서 자산 매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처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컸던 하루였었고요. 이날 추가적으로 1% 밀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체로 전반적인 종목의 투자 심리가 어두웠습니다. 그 밖에 호실적주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특징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의류업체 얼반 아웃피터스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스트리트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Urban Outfitters stock soaring to 52-week high today after strong earning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얼반 아웃피터스는 4분기 순이익이 60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58센트를 상회한 것이었고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이었던 59센트 역시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매출 역시 전문가 예상에 부합하며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한 1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얼반 아웃피터스는 아웃피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브랜드에서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브랜드별 매출을 살펴보면 프리피플이 18% 매출 증가를 보이면서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엔트로폴로지에서는 6%, 어반 아웃피터스에서는 4%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어반 아웃피터스의 주가는 11.52% 급등한 44.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국제유가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 모두 실적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쉐브론이 이 자산 매각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hevron to boost asset sales as sticks by outlook amid cheap oil.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쉐브론은 2017년까지 자산 매각을 50% 늘린 1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와 함께 쉐브론은 이 현금 보유를 위해서 비용 절감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쉐브론은 올해 3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작년보다 13%나 줄어든 것인데요. 최근 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이와 같은 발표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쉐브론은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핵심 사업 부문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최근 쉐브론뿐 아니라 엑선모빌과 로열 도치쉘 등 이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 모두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쉐브론의 주가는 1%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시장까지 아울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상황입니다. 감이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리스 쪽에서는 구제금융 연장안이 4개월 연장됐지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오는 11일,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는 세부적인 지원 검토에 나선다고 하니까요. 이에 따른 관망세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 주요국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던 푸치백 지수가 이날 추가적으로 2.52%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7%, 프랑스 카크 지수가 1.11%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와 금값이 계속해서 달러 초강세 영향의 내림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울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3.4% 내렸고요. 48달러 29센트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나온 단기 유가에 대한 전망 보고서에서도 다시 한번 공급 과잉에 대한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고요. 이 때문에 매도세를 부추긴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값 역시 내리면서 0.6% 내리며 1,160달러 10센트의 종가 형성됐고요. 곡물 가격 다소 엇갈렸는데 옥수수 가격은 0.06% 밀리면서 부실당 3달러 88센트 종가를 마감 지었습니다. 주요 지수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반도체 기술주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700포인트 선까지 밀린 모습 나타났고요. 이날 증시 급락에 따라 공포지수는 10% 급등 양상 이어졌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전날과 변함없이 56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강달러 지속 영향을 받았고요.
10원 50전 오르면서 1122원 60전의 종가를 썼습니다. 이틀 새 24원 폭등 영향이 폭등세가 이어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달러 인덱스는 0.96%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98.5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은 전거래일보다 소폭 밀리면서 2.11%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상황까지 모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토마토 인쇼 1부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뤘던 내용들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